네,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연금 상식, 뭐 상식이 이렇게 많냐 하는데 정말 또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분할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또 장애연금, 실버론,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하면 노령연금만 주로 생각을 해요. 늙어서 받는다. 그런데 늙어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군대 가서 사고가 났다 해가지고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이게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 주고 무슨 큰 후유 장애가 있어도 목돈 한번 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제 장애연금이라는 걸 탈 수 있어요. 뭐 장애연금 그게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밖에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았는데 치명적인 사고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게 생겼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덜어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금을 줍니다. 아니 3년밖에 안 냈는데요. 그래도 3년밖에 안 냈어도 20년 가입자가 타는 노령연금에 상응하는 돈을 줘요. 많은 분들이 장려연금 이거 중요하구만. 또 분할연금이라고 있어요. 분할연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예를 들면 상대 배우자가 전 배우자죠. 전 배우자가 연금을 타고 있을 때, 노령연금을 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도 노령연금을 탈 연령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65세인 전 배우자가 지금 노령연금을 타고 있는데 나도 지금 이제 62세가 되어가지고 노령연금을 탈 연령이 되었다. 그러면 이때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러면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만약에 20년 가입자인데 결혼 생활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20년 가입자가 만약에 100만 원을 탄다. 그러면 10년분을 계산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그 50만 원을 반씩 분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할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효가 있어요. 한 5년인가 되죠. 그래서 내가 국민연금의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내가 달라고 하려고 하면 이제 5년 안에는 달라고 해야 돼. 과거에는 이제 연금을 이렇게 달라고 해야 줬는데 지금은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이혼할 때 아예 분할연금을 이렇게 청구할 의사를 밝혀놓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분할연금. 자, 그런데 이 분할연금도 차지하려면은 살짝 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운이 있어야 되느냐?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타야 돼요. 상대 배우자가 연금을 타기 전에 사망해버렸다. 그러면 나의 분할연금도 사라져 봅니다.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분할연금을 내가 청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분할연금은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밖에 분할연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국민연금 가입자고 상대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나는 국민연금 가입자고 전 남편은 공무원연금 가입자다. 그러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분할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아니,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배우자가 일을 하려면은 다른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를 해야 또 하요. 그러는데 왜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없다요. 해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도 분할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군인연금은 아직 분할연금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뭐 남편이 아내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한 서너 살 위다 해서 그 말도 섞기가 싫으니까 분할연금 청구를 안 해버렸어. 그래서 5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분할연금 이렇게 청구할 권한이 사라졌는데, 아니 내가 연금을 타니까 그놈의 화상이 옛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분할해달라라고 청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연금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하려면은 이제 이혼 시에 예를 들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의사를 밝히고, 또 만약에 그럴 의사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을 테니까 상대도 나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문서로 할 경우에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아니 나는 청구를 안 했는데 상대가 나한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말이죠. 이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할연금 제도는 뭐 사회적으로 매우 수용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연금을 낼 때에는 급여에서 내니까 그 급여는 일하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된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 이제 가족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지분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때, 그러면 뭐 이것 말고는 또 없냐?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음, 연금을 타시는 분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 사실 직장 생활할 때에는 이 돈 빌리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그러면 교원공제라든지 사립학교 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내 연금을 저당 잡혔으니 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쉽게 빌려줍니다. 또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뭐 은행에서도 뭐 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이런 거 다 해주죠. 그런데 연금을 탄다, 잘 안 해줍니다. 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신 돌아가시면 내가 돈을 어떻게 받는다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는데, 그래도 뭐 몇백만 원이나 뭐 더러는 한 돈 천만 원이라도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버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버론. 그러니까 소액. 의료비 같은 거, 이런 것, 뭐 이사 비용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실버론이라는 것을 청구를 하면, 내가 만약에 연금으로 탈 수 있는 돈이 만약에 50만 원인데 40만 원은 연금으로 주고 10만 원은 이제 뭐 한 5년 분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만 웬만하면 이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매달 50만 원 받다가 돈을 빌렸다고 해서 기묘하게 쓰기는 했지만 매달 40만 원씩만 나오면 좀 힘들잖아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뭐 긴급복지제도라든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또 소득이 좀 여의치 않으면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방세 같은 것이 부담이 됐다 그러면 주거급여를 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른 공적제도, 즉 내가 뭐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제도를 활용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목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자율은 굉장히 낮아요. 이자율은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제도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카드론이라든지 뭐 팩토링이라든지 막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자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령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는 분할연금 제도, 또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제도, 또 내가 목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실버론 제도 같은 것도 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